비좁은 단칸방의 추억. 나는 1958년 6월 19일 대한민국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의 범일동은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무척 가난했다. 좁은 단칸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어릴 적의 첫 기억을 쌓아갔다. 단칸방의 공간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친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젖을 충분히 먹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겪으셨고 결국 나는 시골 외갓집으로 보내졌다. 몇 달 뒤 나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저 따뜻한 품과 배부름을 원했을 뿐이었다. 형제, 그리고 변화. 시간이 흘러 우리 형제는 2남 3녀가 되었다.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난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이 되었고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범일동에서 비교적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작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오랜만에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찾았다. 범일동. 내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해졌을 줄 알았던 그 골목과 골목 사이가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을 때 나는 숨을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그 길과 도로의 구조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물론 건물들은 개축되거나 덧댄 흔적이 있었지만 그 구석구석 골목의 흐름과 분위기는 어릴 적 그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비 오는 날 신발을 벗어두고 물장난치다 잃어버려 어머니께 혼났던 기억,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다 사소한 일로 다투었던 장면들, 그리고 다시 화해하며 웃던 모습들까지 잊힌 줄 알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선명히 떠올랐다. 마치 그 시절의 나와 친구들이 그 골목 어귀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해낸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잠시 골목 어귀에 서서 흙비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마주한 듯한, 그러나 따뜻한 한순간이었다. 어린 날의 용기. 내 나이 겨우 5살 무렵이었다. 부모님은 새벽 5시면 내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가게로 나가셨고 밤늦도록 돌아오시지 않곤 했다. 나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하루 일과처럼 자연스러웠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배를 고른 채 동생들을 재운 후 함께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둠이 내려앉은 한밤중이었다. 문득 집 바깥 담장 아래에서 들려오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에 잠이 깨었다. 이봐, 오늘 이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이 집을 한번 털어보자고. 그것은 분명 좀도둑들의 대화였다.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이러다 동생들까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조용히 동생들을 다시 재우기 시작했다. 무섭고 떨렸지만 그 불안한 공기를 애써 감추고 동생들을 안심시키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도 이내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 계셨다. 얼굴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다. 밤사이 도둑이 집에 다녀간 것이었다. 가져갈 만한 귀한 물건은 거의 없었지만 몇 가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셨다. 나는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부모님께 밤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도둑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놀라거나 울지 않고 동생들을 먼저 재우고 조용히 있던 이야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꾸중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잘했다. 참 기특하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세상에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던 어린 나였지만 그날의 나는 분명 용감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따뜻한 격려는 훗날 내가 살아가며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다. 본능으로 살던 시절. 어린 시절의 나는 부모님의 바쁜 일상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났다.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시는 부모님은 늘 피곤한 얼굴이셨고 우리 형제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으셨다. 가까운 친척도 없었기에 나와 동생들은 마치 섬처럼 고립된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져주거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어른은 주변에 없었다. 그 시절에 나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갔다. 누구에게 무엇이 맞는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묻거나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건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에선 가끔씩 과자 하나가 유독 맛있어 보이던 날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것을 들고 가게를 빠져나오곤 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개념보다는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는 단순한 욕망이 앞섰다. 지금 돌아보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구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특별히 크게 혼을 내시진 않으셨다. 그렇다고 웃으며 넘기시는 것도 아니었다. 묘한 침묵 속에 비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나는 비로소 그것이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이 훗날 나에게 양심이라는 감정의 작은 씨앗을 심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도둑이 들던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며 동생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조금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갔던 그 시작은 어쩌면 바로 그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 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